안녕하세요. 김다래 강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는 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노력 안 했다면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기말고사에서 내가 좀 더 성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분석을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해 첫 중간고사는 1년 전체 시험 경향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험은 계속 바뀌어도 시험 보는 나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봤으니까 끝이야. 그래, 이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에 안 나오겠지만 시험 보는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정말 공부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방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좀 부족했네? 왜 그런 판단이 부족했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 링크 하단에다가 시험 전체 문항 해설지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보고 땡 하면 하수예요. 정말로 모든 시험, 앞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첫 시험을 기점으로 기말고사,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도 볼 텐데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 보고 땡 하면 하수입니다. 항상 시험 보고 나서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그 다음에 성적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마디로 분석한다면 그 현대시 세트 있죠. 자화상 절정 그리고 달걀이 있었던 그 세트 다 맞았으면 1등급이다. 그래서 거기가 1등급에 허들이 되는 지문이어서 고기를 잘 넘었으면 1등급이 됐겠고 거기에서 좀 감점이나 실수가 많았더라면 이제 좀 등급이 깎이고 점수가 깎이는 시험이 되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중간고사 출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쌤이 어떻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선호해보는 중간고사 이르고 기말고사 늦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회특강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 살펴보게 되면은 첫사랑 가시리 세트에서 맨 앞에부터 나왔죠. 5문제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문화 목재 유물의 재작년도 나이테 지문이요. 거기가 이제 시험 범위에 추가됐었는데 3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척선에서 5문제, 자화상.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지문 세트였어요. 그래서 자화상, 절정, 달걀 속의 생프리트까지 묶어가지고 무려 6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문법 요소 7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예고는 문항수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잖아요. 서답형 2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26문제 출제됐습니다. 네, 중간고사 출제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올해 출제는 정말로 내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원래 선화예고가 좀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안 하는 학교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출제되었던 걸 쭉 살펴보면은 이제 수능형 3점짜리 문제, 보기형 문제를 좀 출제를 한다던가 수능형 문제를 좀 다소 섞는 해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연계 문제 한 문제도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선택지에 있어서도 표현상의 특징 고른다거나 그런 게 아예 출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보기 적용하는 그러니까 수능식의 어떤 3점짜리 문제 유형의 그런 보기 적용 문제도 이제 한 문제 딱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보다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내신형의 출제 경향이 매우 강한 올해 출제가 되겠다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선집 판단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판단하는 그런 섬세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가 내신 수업할 때 항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발 과제 분석해라 해서 분석지도 매번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리고 해서 선집 판단할 때 끊어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때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왔었는데 문제 풀 때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해서 비슷한 말 있다고 고르면 그거 꼭 틀리니까 근데 사실 이게 1학년 첫 시험이라 그런지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이 함정파지 않았지만 지금 기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의 스타일에서는 뭔가 문제의 깊이를 막 판다기보다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 혼동을 시킬 가능성이 크니까 내가 비슷한 말을 봤었는데 이거 교과서에서 봤던 표현인데 익숙한데 라고 대충 생각하고 고르면은 100%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기말고사 공부를 이루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중간고사 분석 영상 시작하면서 현대시세트 다 맞으면 1등급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트에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만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특히 두 문제 정도 보였는데, 첫 번째 이제 맨 이 세트에 제일 먼저 있었던 12번 문제예요. 그래서 자화상, 절정,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로 나왔던 달걀, 이 시까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세 작품의 표현사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고1인 여러분들이 원래도 표현상 특징 문제를 어려워하지만서도 세 작품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답을 고르려다 보니, 그리고 정답인 선지가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답지를 봐도 이게 되게 헷갈릴 만한 어떤 요소들, 함정 요소들이 좀 매력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겠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15번 문제였는데요. 이 전체 세트에서 보기 있었던 딱 보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역설에 대한 설명을 주고 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화상, 절정, 달걀에서 역설 있으면 일단 절정에다 포커스 맞추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약간 이 사고의 포커스를 절정에다 맞추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런 이래서 아니고 해서 5개를 다 똑같이 이제 검토를 하셨더라면이 오히려 사고 과정에서 좀 혼동이 있었을 만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그 문제들이 비교를 해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시험에서 1, 2, 3, 4, 5번 선택지를 구성할 때 쓰는 표현들이 우리가 봤었던 기존의 기출에 있었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기출문제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그래서 현대시세트 말고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나이테 지문 독서, 그 다음에 산문 지문 있었죠.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문법 요소 7문제 중에서는 피동사동 파트에서만 4문제, 그래서 7문제 중에 4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 예측 가능했던 수준에서, 그래서 사동 프린트 학교쌤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피동사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구분하는 거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의 함정 예문들도, 함정 어떤 요소들도 그렇게 이런 지점에서 출제하다니 그런 부분 없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우리가 공부했던 예문들 안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나이테 지문 같은 경우에도 내용 일치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보기 문제 변형하는 것도 그 연도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공부했던 수준 안에서 공부했으면은 무난하게 맞출 만한 수준으로 학교쌤이 출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척전 파트, 그 다음 맨 앞에 있었던 첫사랑 파트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거의 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다 맞고 들어가셨어야 됐다. 그래서 만약 이 파트에서 뭔가 한두 문제의 실수가 있었더라면은 이 부분은 내가 왜 실수가 있었는지 꼭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고, 혼자서 그 노력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는 이거 봤는데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알고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랑 중간고사 공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랑은 기출 테스트를 2단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래서 단원 끝날 때마다는 미술과 기출, 2019부터 2023년까지 기출을 모아가지고 단원 끝날 때마다 미술과 기출로 한번 시험 보고, 우리 직전 자료로 제가 마지막 주에는 제가 뭐 드렸나요? 시험 전범위 합쳐가지고 음악과 기출 푸는 걸로 마무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미술과 기출, 음악과 기출에서 지금 미술과 기출에서만, 음악과 기출에서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미술과 계셨다, 음악과 계셨다, 그리고 미술과 음악과 선생님들 출제한 쌤들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영향도
주고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시험에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올해 시험에 특히 약간 헷갈릴 만한 선지, 헷갈릴 만한 어떤 함정 요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미술과 기출에서는 특히 2019, 20 그때 기출해서 썼던 어떤 선택지의 표현이라던가 선생님이 이런 데서 함정을 내야지 하는 지점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보였고요. 음악과 기출 같은 경우에 작년 23년 기출이랑 좀 되게 싱크로율이 높다는 판단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선생님이 기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출 보고 분석하고 선지 따로 떼가지고 제가 또 오답노트 드리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용했던 공부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기말고사 2학기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 문제들도 풀겠지만은 가장 우선해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 우리 학교 기출, 미술과 음악과 기출 모두 합쳐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알려주는 그런 시험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들을 쭉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이 막 엄청 이상한 데서 출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 교과서 프린트 기본적 개념에서 충실히 공부했니? 하는 지점에서 출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얘들아 직전에는 다른 거 잡다하게 볼 생각하지 말고 교사형 교과서 달달달 외워가라.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지 혹여라도 변형이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잡다한 문제들을 막 여러 가지 많이 풀어가지고 머리에 혼동한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암기하는, 그래서 저희 선거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외우고 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공부 방향이 맞았고 앞으로 기말고사도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 외에 이제 3평 그 나이테 지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달걀 프린트 지문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분석 자료도 정말 꼼꼼하게 해드리고 교과서 부분이랑 제가 아까 그 어려웠던 문제들에서 달걀, 절정, 자화상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시험 나오고 학교쌤도 말씀하셨고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문제 자료 빠방하게 드렸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제가 저만의 다레티의 시그니처 오답노트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차 여러분들한테 그 오답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과제에 대한 피드백 자료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선지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헷갈려 하네, 이런 부분들 짚어줘야겠네 해서 전체 주차의 어떤 과제지 우리가 보았던 모든 시험지에서 많이 틀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선지들만 모아가지고 오답노트식으로 제가 OX 다 드리고 해설 다시 써가지고 수업 때도 해드리고 자료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가야지 디테일하게 선지를 판단하는 그런 디테일한 섬세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기말고사까지 가고 2학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성적도 많이 올리고 좀 더 확실하게 1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생각해야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어쨌든 보내는 겁니다. 자, 기말고사.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문법 들어갈 거고요.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학교생께서 그래 1학년 아가들 첫 시험이니까 요러고 조금 봐주면서 내신 게 보여요. 기말고사에는 분명히 더 어렵게 내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문법, 제가 이제 문법 요소도 워크북 해가지고 예문 연습 많이 시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의문의 변동, 단어 이제 변동되는 지점들, 그 다음 용어 암기,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조항 암기하고 거기 예문 확인하는 것들 워크북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스텝은 중간고사 때랑 비슷하게 밟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공부 충실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잡다한 문제 다 빼고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답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 출제 경향이랑 맞지 않는 문제들 제가 다 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엄선된 문제들로 꼼꼼하게 문제 풀고 저희 이제 미술과 기출, 음악과 기출 2단계로 기출 테스트 보면서 마지막에 시그니처 오답노트 OX까지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밟아서 기말고사도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들 제가 적중시켜서 많이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오답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지 판단력, 그 다음에 선지를 좀 섬세하게 보는 능력들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네, 5월 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선화해고는 조금 기간이 깁니다. 요 사이에 중간, 기말 사이 특강 진행을 할 텐데요. 총 3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4일, 11일, 18일 3회 진행을 할 거고 저희 내신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잖아요. 그 오전 타이밍에 선화해고는 1학년 쭉 1년 내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에 내신하고 내신 아닐 때는 수능 수업하고 내신일 때도 내신하고 해서 그 시간대는 그냥 국어 수업이 쭉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일단은 비문학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고3 갈 때까지 내신 기간 아닐 때는 요 사이사이에는 비문학 해야 돼, 놓치지 말고 해야 돼 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신 때 내신 공부에 막 이렇게 시야를 좁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이라던가 문제를 푸는 방법, 길을 좀 크게 보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는 놓치지 말고 이제 수능 공부, 비문학 공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 성적 나오는 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문법,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선행해서 3회차 쪼도 한번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기말고사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알차게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좋은 성적 받아보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래 강사였습니다.